새만금의 대규모 관광 레저 단지를 포함해 2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투자에 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전주 시내버스 업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버스업계 전반에 예고되고 있는 파장과 전망, 심층 취재했습니다. 무주 지난 장수 지역의 경우 소방차 도착 시간이 30분을 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뒷전으로 밀리는 예산 탓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새만금의 대규모 투자 유치가 성사됐습니다. 금액만 2조 원입니다. 더구나 관광 레저 분야의 첫 투자 유치라 의미가 특별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여서 실제 투자로 연결시킬 방안이 중요합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 쪽에 위치한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일성건설, 서해종합건설 등 5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이곳 레저관광단지와 사후방조제와 인접한 부지 총 10,000제곱미터에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6년 동안 요트 마리나와 워터파크, 호텔, 콘도 등 레저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의 관광 레저 분야의 투자 유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해양레저 관광복합단지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그동안 다소 부진했던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아주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석탄에서 합성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대규모 공장도 오는 2019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섭니다. 총 투자 비용만 1조 5천억 원. 투자자는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벤처 기업으로 중국의 자동차 부품 1위 업체인 완샹그룹이 대주주입니다. 장치 산업이라 생각보다 고용 규모는 작지만 간접 또 건설로 인한 또 고용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은 4년간 100만 명 정도를. 새만금이 유치한 투자 규모는 지금까지 12조 원. 하지만 준공을 앞둔 일본 도레이 공장과 OCI 열병합 발전소를 제외하면 삼성과의 10조 원 투자 협약이나 OCI의 추가 투자 계획 등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한중 정상이 약속한 새만금 경협단지나 산업협력단지 조성도 헛구에 그칠 수 있습니다. 투자 협약 이후 실제로 투자로 이끌어내기 위한 후속 대책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멈춰서게 되면 그 파장이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회사인 신성역에게 법정관리 신청은 그래서 더 특별한 관심사인데 전주시조차 연간 수백억 원씩 보조금만 줄 뿐 정작 대책은 없습니다. 심층 취재 김하연 기자입니다. 올해 초 가스비 체납으로 결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던 신성여객은 최근 법정 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정 관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신성여객은 사실상 부도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당장 전주 시내버스 중 4분의 1가량은 결행이 불가피하고 기사 230여 명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법정 관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문제입니다. 신성여객의 부채 중 탕감이 가능한 금융권 빚은 10에서 20억여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법정 관리를 통해 당장 급한 불은 끄더라도 70에서 80억여 원에 이르는 채무가 그대로 남는 겁니다. 탕감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적기 때문에 노동자와의 갈등, 그다음에 그로 인한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 저하 이런 부분은 항상 잠복되어 있어가지고. 문제는 전주시의 다른 버스 회사들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전주 시내버스 회사 5곳 중 4곳은 이미 회사 자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13년 회계감사를 기준으로 신성여객의 뒤를 이어 전일과 제일, 시민여객 등이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신성여객 법정관리 신청 사태를 지켜본 금융권이 다른 버스업체에도 대출을 꺼리는 등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시내버스 업계 전반의 경영 악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종업원 기업이나 버스 공영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노선 변경,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전주시가
감독 권한을 더 많이 가져와야 되고 더 나가서는 적자 노선들은 전주시가 직접 운행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대하는 전주시의 태도입니다. 버스업계 노사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긴장 속에 파장을 주시하고 있지만 매년 2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온 전주시는 어떠한 입장이나 수습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김승수 시장이 출범시킨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 역시 의견 제시나 논의를 진전시키는 등의 실질적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버스 회사를 강제하고 이 버스 문제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전주시인데 어쩌면 시민의 버스위원회에 모든 걸 그냥 맡기고 이번 법정관리 신청을 특정 회사의 경영 상황이나 노사 문제로 한정하기에는 잠재적 파장이 엄청나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버스 노사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주시가 함께 시내버스와 대중교통 전반의 논의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장세환 전 국회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파들은 내일 전주에서 전북 희망연대 출범식을 갖고 도내 인사들을 영입해 통합신당 창당에 가교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정백 의원을 지지하는 이들 인사들의 움직임으로 12월 신당 창당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간 도내 전역에는 평균 4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치고는 제법 많았지만 저수지가 워낙 메말라 있는 탓에 벌써 내년 농사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물이 시원스럽게 들어차 있던 완주 대하저수지가 깊은 협곡처럼 맨살을 드러냈습니다. 댐 근처에만 웅덩이처럼 물이 고였습니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렇게 빠진 건 92년도, 94년도 이후에 처음이에요. 지금 뭐 이 정도 비 와가지고는 뭐 해갈비나 왔는가 모르겠네요. 대하저수지의 저수율은 6%로 지난 사흘 40mm 안팎의 비가 내렸지만 수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호남 평야의 젖줄인 이곳 섬진댐 우나모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교각 밑둥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물이 말랐습니다. 호수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강줄기처럼 변했고 뿌옇게 흐려진 물만 고여 있습니다. 저수율이 14%에 불과한 상황, 부안과 김제 지역 내년 농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눈 적설량 가지고는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고요. 내년 3월 이후에 모내기까지 비가 좀 넉넉히 와줘야 될 걸로. 도내 평균 저수율은 현재 29.7%로 예년 평균 72%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최근 몇 차례 내린 가을비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은 730mm로 평년 1200mm의 60%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양수기로 하천수를 길어올려 저수지를 다시 채우고 지하수를 끌어올려 내년 농사를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겨울과 내년 봄에 큰 비가 10번 이상 내리지 않는다면 식수 조달마저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시는 올해 강수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식수원인 용담댐의 저수율이 20%대에 머물고 있어 시민들의 물 절약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절수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 책자 25만 개를 배포하고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중심으로 안내 방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만성지구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가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주 제일건설이 요청한 만성지구 풍경채 아파트의 분양가를 815만 원으로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810만 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고 미분양 사태를 빚었던 골드클래스보다 5만 원 높은 것으로 전주시가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재와 같은 재난사고에서 최초 5분은 피해를 가를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도내 상당수의 시군에서는 애당초 이 골든타임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재난사고에 그저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그 속사정 이기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골 오지가 많은 무주진안 장수. 하지만 동북권 소방서는 장수에 있는 무진장 소방서 한 곳뿐입니다.
화재 진압과 구급은 5개의 119 안전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장수센터 관할인 장수 대성리 필덕마을까지 차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구불구불 산길을 거쳐 12km의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은 15분. 골든타임인 5분을 훌쩍 넘깁니다. 초동 대응을 위해 9개의 지역대를 두고 있는데 전북 소방본부의 인력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근무 인원은 2명뿐입니다. 센터의 지원을 받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인원이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구급 출동을 한번 나가면은 거리가 장거리다 보니까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공백 기간이 너무나 많거든요. 실제 골든타임인 5분 이내 도착률은 구급차와 소방차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구급차 도착률은 32%로 특히 낮습니다. 소방관사의 영향이 큰데 전주시의 화재 현장 도착률은 소방서가 없는 임실, 무주, 진안, 완주, 순창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화재나 구급 등 재난사고의 5분은 피해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전북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5분이 지나서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살릴 수 있는 환자들도 종종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도내 소방관서당 하루 출동 건수는 39.1건. 소방 인력은 기준 인력 대비 44.4% 부족. 소방서가 없는 지역은 5곳.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일에 예산은 늘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6분쯤 임실 읍내에 있는 일진제강 임실사무소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물탱크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도중 용접 불씨가 플라스틱 배관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북지부 4명을 포함해 전교조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도 조만간 요구할 방침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행정예고기관에 의견을 낸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명단 제출 요구에 찬성 측 명단도 함께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고등학교의 분기별 수업료를 평준화 지역은 31만 8천 원, 비평준화 지역은 25만 500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고등학교의 수업료는 2009년 이후 8년 동안, 입학금은 2003년 이후 14년 동안 동결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고창 청보리밭을 내년 봄 서울 한강공원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고창군과 서울시는 한강공원에 9,900제곱미터의 보리밭을 일궈 서울 시민들에게 고창을 알리고 보리밭의 추억도 선사할 계획입니다. 환경 파괴 논란을 겪고 있는 군산 백석제에 일부 시민들이 전북대병원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